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6일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준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 또 저녁 이 시간 이후에 또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어제 본래는 하루에 라디오 방송 하나씩만 한다더니 또 JTBC 뉴스로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이 입이 간질간질해갖고 어떻게 하나만 나오겠어요? 계속 나와야죠. 자, 그래서 오늘 우선요, JTBC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과 같이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면전 더 가속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1차 기존에서 나온 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특유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지금 현재 비상사태에 있다. 이 시기군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알기로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심기경호할 때냐, 심기경호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양도구역 대통령을 포함하는 얘기가 맞는데, 이거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서진정책 같은 거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본인서부터 이 개고기를 파는 사람이다. 이런 지금까지 한 얘기를요. 본인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이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한 얘기를 정당성을, 합당성을 다시 한번 또 강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해법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해법의 첫 단추는 인적 쇄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일밖에 되지 않는데 인적 쇄신에 머뭇거릴 수 있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걸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변화의 기회가 되는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려면 결국은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본인이 아는 대통령은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보통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당의 지지율이 쫓아가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는데, 최근 몇 주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하회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까지 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돼서 당이 비상 상황을 선포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괴리를,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이 차이가 당보다도 더 하야하는 대통령의 지지율, 이 편차, 괴리를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실에 빨리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비상사태가 인적 쇄신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제가 이 처방 얘기를 계속 몇 차례 여러분께 비교해서 지금 현재 당에 처한 상황, 이 당에 처한 이 중병의 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처방, 이거를 제가 몇 차례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제 방송을 본 것 같아요. 똑같은 논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양두구육이잖아요. 양두구육에 대해서 이번에 뭐라고 또 해석하고 있느냐?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대통령으로 치환해서 개고기를 보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 가치. 즉, 가치를 기준으로 하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이 가치는 젊은 세대를 중심에 세워두고 서진정책같이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행보를 보였던 것. 그러니까 서진정책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양두구역과 비교해서 본인이 얘기한 거래요. 이런 가치 지향적 정책을 가지고. 그래서 양의 머리였는데, 이 서진정책이 선거가 끝난 후 보니까 아주 다른 모습이었는데, 납품하는 물건이 달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참 대단해요. 말 돌려대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양두구역은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 해명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핵관을 좀 열세지구에서 출마하라.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윤핵관은 탄핵을 맞고도 당선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따뜻한 아랫목의 느낌으로만 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말이죠. 그분들이 서울, 도원,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초열세 지역구나 구로, 금천, 관악 등에서 뛰는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작은 정권 비판에도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의 아래목, 장원에서 나와서 정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대로 끌어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데서 살아나겠어? 웃기지 마. 당신들은 국민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 한번 맛봐야 돼. 악담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좀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서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지는 거고, 신뢰 위기 이면에는 서로 앞뒤가 다른 서로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상황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잘못 없다는 얘기예요. 신뢰 위기 대통령이 먼저 깼고, 앞뒤가 다른 얘기 대통령이 먼저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입당 패싱,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녹취록 깐 거, 이게 전부 다 이준석이가 먼저 저지른 이 신뢰 위기를 깬 사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신뢰를 깐 것 같이.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말이죠. 옛날에 이준석이가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전후 맥락 콘텍스트를 모르면 아 이거 이준석이 말이 맞는데 이런 착각 혼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뢰 위기는 이준석이가 먼저 조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하고 입당 날짜를 얘기를 들었으면 보안을 유지해야지. 이게 이준석이하고 친한 기자들한테 노출이 돼가지고 보도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탄핵 문제 가지고 신주 의원이 탄핵 얘기해서 그거 미안하다고 대통령이 이제 전화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녹취해갖고 또 까고 말이죠. 이거 왜 까냐? 이거 나쁜 사람이다. 이러니까 아 실무자가 실수해가지고 그걸 아니 실무자가 녹취를 이게 다 이 정리해가지고 다 풀어서 정리까지 해줬는데 그걸 실수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이게 굉장히 참 이준석이가 앞에서는 말을 그럴듯하게 번드르르하게 해요. 예, 그러면서요 외면적 봉합 이면에 사실 굉장히 꽁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자, 이게 대통령이 꽁했다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거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다. 용기 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진정으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쓴소리하는 거로 보는데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쓴소리하고 예? 이렇게 비판하는 그야말로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구분을 못합니까? 진정으로 쓴소리를 하고 싶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은 일찍이부터 아니 본인이 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이면 채널로 보안 유지하에 가능하면 왜 대통령을 위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강하니까 본인 말 맞다나 그러면은 이면적인 채널을 통해서 조용하게 얻어봐야 해야지 이렇게 언론에 다 까고 있는 거 이게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고 조론안불이 바로 이론안불이에요. 이 대목에서는 안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예. 그리고 말이죠. 성비위 같은 거 이런 거 해명하지 않고 윤핵관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것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저에 대해 문제된 지점이 있으면 그걸 정확히 제기하고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면 된다. 아니 지금 만인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JTBC 지금 오늘 JTBC에서 뉴스에 나왔는데 아니 JTBC에서 장의사한테 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규 피부과 원장 전부 직접 들었잖아요. 방송에. 아, 거기에서 다 의혹이 나왔고, 이거 해명을 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물어보는 게 뻔한 거죠. 성상납 받았냐, 안 받았느냐? 왜 부인을 하느냐? 그 다음에 7억 원짜리 각서 써준 거 의도가 뭐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예? 이미 이거는 다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질문 안 하니까 답변 안 한다. 이게 말이나 될래요?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질문 안 한다고 답을 안 할 사람입니까? 자, 그리고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정치를 한다면 물리적 나이로 봤을 때 가장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윤핵관들이 잠시 살고 가는 집, 그들이 내리는 소나기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말이죠. 제가 방송에서 얼마나 얘기해요. 지금 37살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홍문표 의원이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홍문표, 충남 홍성 예산. 그 홍문표 의원이요. 아마도 46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 한 5, 6세쯤 되죠. 최연장자인데, 자, 그러면 75, 6세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준석이가 50년을 할 수 있어요. 50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절대 정계 떠나지 않는다고. 이번에 제대로 뒤로 후퇴해서 100번 백의종군을 한번 했다. 그러면요. 80세, 이때 이준석 나이 되면요. 120세예요. 지금이 100세 시대잖아요. 120세 시대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70대 중반까지 정치하면은 한 90대까지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계속 헌 얘기인데 이것도 아마 제 방송 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의 생각을 담을 수 있고 지금보다 확장된 지형의 지지층을 담을 정당이 될지 관심이 많다. 이 얘기는요. 정당이 될지 관심이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도 창당 가능성을 찾을 정치적인 공간이 지금 이준석한테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 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얘기는요, 결국 자기가 뭐라고 그럴까요? 확장된 지지층을 담을 정당이 아니다. 그러면 뛰쳐나가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지금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이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조금 더 했어요. 얼마나 당이 어려운지 탄핵을 당하고 나면 대통령이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모르는 일에 대해서 심기경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옳으냐. 학습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기 내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 좋아요. 용기 내 지적해야 돼. 그러나 쓴소리일수록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자신만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비공개적으로 할 때도 있어야 돼. 공개냐 비공개냐를 가려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는 그런 지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준석이의 JTBC 뉴스룸 오늘 내일 아마 오전에 내일 조간신문에 아마 이게 도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이준석에 관해서요.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들, 나경원 의원도 아주 영민한 머리에 번드름하게 말 잘하는 사람인데 참 안 됐다. 뒤로 좀 물러서라. 지난번에 징계 받았을 때 당 대표를 왜 그만 안 뒀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참 갈 길이 멀은 사람인데 좀 내용 좀 싸라.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김용우 의원이 본인의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요. 뉴스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김용우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준석이를 미워서 비판하고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이럴 때 인생 그게 자연인으로서의 이준석,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 그냥 정치인인 당 대표로서의 이준석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비판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비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김용우가 이런 헐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김용우 역사적 책임 있잖아요. 김용우 때문에 우리 지금 현 여당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을 공격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제가 꾹 참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요. 이 블로그에다가 이준석을 위로함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우선 이 시대의 젊은 아이콘이지만 기존 보수 정당을 반공 이데올로기나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계획경제 전체주의 아니면 일방주의적 성격으로 규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요. 이준석의 입장을 최대한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당 대표를 축출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했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위로할 때가
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요, 대표가 되면 자기 사람을 신고 정책을 견인하고 대중적 지지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준석도 그랬지만은 실패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실패한 내용을 갖다가 조목조목 그 원인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먼저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불만이 많은 당대표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없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세력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큰 사람도 내가 처음 봤다. 그 다음에 공인의식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실패한 대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대표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기류는 불만인데, 당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많은 당대표는 일찍이도 없었고 앞으로도 드물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표 개혁 아이콘은 뭐냐? 쉽게 답이 안 나오는데 왜 어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한 능력을 못 보여주는 것이 이준석 실패의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왜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다. 명석하고 말 잘하는 이준석이기에 구닥다리 형태를 못 참고 쏘아붙이고 박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지 않나 싶다. 그러면서요,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중한 한 표다. 태극기든 꼴통이든 품고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 그러면서요, 이준석은 공인의식, 이런 공적 책임감이 별로 없다. 더 갖춰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회견에서 선당후사란 근거도 없는, 즉, 선당후사라고 하는 것이 근거도 없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맹공을 했는데, 이 말은 선공후사에서 나왔다. 지도자라면 공인의식, 공인의 도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두구육, 삼성간호와 같은 말은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상대방 인격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수준까지 의식게 하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핵관을 향해서 이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흠집 내기가 지나쳐서 지역구 주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발언. 이거는 다음 선거에서 상대당 경쟁자가 대환영할 일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한마디로 이제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세대 포유류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 전략 때문에 이겼는지 아니면 자칫 질 뻔했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칫 지역과 세대의 감정을 거스르면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지난 5년 내내 갈라치기로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킨 전 정권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식으로 하면, 갈라치기 하면 승리는커녕 반발과 저항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회의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4년도에 당 대표로서 자기 탓이 아니지만은 매를 맞겠다고 자처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인용하면서요, 박근혜 대표의 헌신적인 노력 덕택으로 그 당시 50석 안팎을 예상했던 선거가 121석 당선이라는 기적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대표는 남보다 2배, 3배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자리인데 이준석이라고 예외했느냐.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무게감을 좀 가져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말을요, 참 이준석이가 얼마나 알아들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이 정치를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이준석 나이보다도 더 일찍이 배지까지 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누굽니까? YS잖아요. 그 다음에 DJ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JP는 이런 사람들이요. 나이 70 넘어서, 그리고 DJ 같은 경우는 80이 다 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평생 50년, 40년 정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제일 오래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노리는 게 당대표 벌써 했잖아요. 37살에. 대한민국 역사 새로 썼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사상 초유의 기록을 2번이나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이 쌓이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희한한 기록을 만들었는데, YS나 DJ, 그럼 JP는 아예 대권 잡지를 못했어요. 오래 수십 년간 한다고 대권이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만큼 오래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해도 이게 당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수십 년 후에 내가 후회 없는 결말을 볼 거야. 이렇게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이제는 나가지 말아라. 이미 틀렸지만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여론이 이제 이준석이를
교육시키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냐면 이제 김소연 변호사. 왜냐하면 이준석이 잡는 매 중에 하나가 김소연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심야에 뭐라 그럴까요? 또 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준석과 관련해서요. 우선 이준석 씨 조심하세요. 여명숙 씨는 이준석식 표현을 빌리자면 소위 김소연 빨아대는 한정 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공수했던 사람입니다. 이준석 용도 폐기되면 개같이 까는 영상 만들어 올릴지 몰라요. 하시길. 이거는 여명숙이라고는 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이 이 비판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비판한 거. 이걸 보고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건 너무나 신나게 나를 까는구나. 제발 이 동영상 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준석이가 입장문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반어법이다. 결국은 더 많이 보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명숙 씨가 올린 이 동영상을 보고 반어법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더 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명숙이가 지금 이준석에 빨고 있다? 나중에는 이준석이 용도 폐기되면 더 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명숙이가 과거에 이 김소연 본인 말대로 이제 빨았던 그러한 영상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2020년도 3월 달에 이거 보고 힘내세요. 김소연을 위한 여명숙의 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 많아서 김소연 국회 보내기만 올인해야지. 이렇게 아부충성한 그런 이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김소연 변호사 아주 재밌게 변화하고 있는데 김병호이가 이준석이를 굉장히 치켜 세웠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라고. 자, 그래서 김병욱이는 여러분들 이 성 스캔들로 인해서 성추행인가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무혐의를 받긴 받았어요. 그 바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죠. 자진 탈당. 자, 그 김병욱이가 맨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준석을 끼고 돌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준석은 김병욱 형님께 좀 배우지 그랬나요? 김병욱은 비서와 성관계가 중간간이 아니고 화관이 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했는지 경찰에서 혐의 없음 받고 당당히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김병욱처럼 그런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일단 탈당하고 경찰 수사에 잘 응하고 변호사와 함께 잘 대응해서 화관 내지는 공소시효 문제로 정리했다면 병욱이 형처럼 당당히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약간 비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마스크 찾아서 눈물 콧물 좀 닦아야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지금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올린 글 중에 하나가요. 전원책 변호사, 여러분들 뭐 아주 방송 많이 하시는 건 아시죠? 전원책 변호사가 이준석의 끝없는 추락이라는 제목의 지금 방송을 했어요. 이 방송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그야말로 지금 현 상황을 갖다가 전원책 변호사가 분석하는 이 동영상을 잘 보고 있다. 이런 또 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이준석에 대한 이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전영욱 전 의원 신랄한 비판을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제가 소개해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뉴스를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심야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